이야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9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길을 쓰고 혼잣말 찾아다녀서 중개해서 대박난 부동산이 있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편집숍이라고 하고요. 도쿄 알부동산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동산입니다. 공간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쇠락 지역의 부흥의 열쇠로 자리잡고 새롭게 뜨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의 하나의 유형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하나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 네. 책을 딱 꺼내갖고 지금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도쿄 알부동산이라고 해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개합니다 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냈습니다. 몇 년인가 볼까요? 보기 좀 그런가? 아무튼 네. 거의 그림책이지만 네. 보니까 2017년 11월 25일 얼마 안 됐죠? 네. 1년 반 됐습니다. 정도. 근데 이 책의 굉장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림책이에요. 네,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그림 형태로 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대략 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의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부동산 편집숍, 결국은 부동산 매물이라는 게 일종의 잡지의 형태로 발행이 되는 건데 모든 매물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매물, 특수한 매물, 어떤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적합하거나 어울릴 매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닌 그런 매물들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서퍼들이 전문적으로 사는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할 때 그 공실인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게 또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과연 될까? 그런 삶을 동경은 하겠지만 과연 그러한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경제성 매우 떨어진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장님은 이거 기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네. 되게 시사하는 점도 많았고 좀 정부도 이런 내용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자, 이 중개하시는 분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보면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익숙하게 관성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토지 중개,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땅이 나왔는데 그거 중개한다라고 하면 일단 인사이트가 있는 분, 좀 아는 분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개발 볼 줄 알아야죠. 그렇죠. 여기에 뭘 어떻게 지으면 얼마가 부가가치가 되는 뭘 만들 수 있겠구나. 그게 연결이 되면 그 밸류, 땅의 밸류를 가치를 인지를 해서 훨씬 더 이제 잘 중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개발업자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토지가 이렇게 중개들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특수하게 어떤 부분을 관심을 보고 봤냐면 그런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버려진 땅 이런 것도 되게 많다라고 하니까 이것처럼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부동산들에 집중을 한 거잖아요. 네. 헐고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헐고 개발할 수 있어도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훨씬 많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이런 부분에 특수한 물건들에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 물건을 볼 줄 아는 분들이 뭉쳐서 이런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낡고 오래된 공간을 좋아하는 5명의 건축가가 2003년에 블로그를 만들면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야,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게 있는데 이걸 뭐하러 헐고 새로 짓냐. 네. 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리노베이션하는 형태로 건축을 하면
훨씬 쓸모 있는 걸로 바꿀 수 있겠다. 여기에 차관해서 갖고 그 부분에 맞춰서 물건들을 선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편집한 거잖아요. 그중에 그렇죠. 야 이건 이런 식으로 리노베이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발이 덧붙여지면서 네.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물건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중개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이 건축을 안 하고 중개하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물건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개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물건을 발굴하면 결국 그런 땅을 사면 이런 어떤 느낌, 이 지역에 맞는 컨셉에 맞춰서 리노베이션을 해주세요. 후에 개발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개는 중개 파트가 하고 건축은 붙여서 이런 식으로 뭐 제안을 하고 같이 맞물려서 비즈니스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매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차란 말이죠. 어떤 게요? 이게 지금 도쿄 알부동산에서 하는 거래가 예. 대부분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문제가 또 되는 게 뭐냐면 네. 원상복구의 의미 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결국은 이 거래가 성사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접근이 돼줘야 되는데 이런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는 임대인이라면 결국은 임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안 돼서 힘들었던 이런 지역들이 문제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 그런 집이 수도권에 있을까? 여기 지금 도쿄거든요. 근데 도쿄? 이제 여기서도 뭐 도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임대차로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생소하고 왜냐하면 그렇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회수하기가 워낙 힘들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약간 의아하고요. 근데 뭐 그거는 그 뭐 만약에 그랬다라면 일본에 거기에 얘긴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나라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는 봤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과연 이러한 수요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 보통 이 집들을 살려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거든요. 예술가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그 고생해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경제적 여건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과연 제공해 주려고 하는 임대인이 있을 것이냐, 임차인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면 조금 다르거든요. 주로 이제 이런 곳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버려져 있던 관심 갖지 못했던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호를 갖고 투자하기에 움직이지 않는 상품 쪽에 집중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도시 재생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무너져 있는 상권이라거나 뭐 인구 어떤 찾는 사람들 인구가 줄고 있다거나 뭐 방문하는 사람도 숫자가 줄고 있는 이런 지역들 그런 쪽에 있는 부동산들도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들은 지금 많이 하고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도시재생 리데이 사업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소규모로 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을 민간에서 하기 위한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고 빈집 정비 사업은 민간에서 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빈집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으니까 공공에서 나서서 그 빈집을 사서 정비를 해서 시장에서 다시 수요할 수 있게끔 또는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들을 민간이 들어가서 쓸모 있게 만든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면 재생의 의미, 리노베이션, 알부동산, 그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찾는 수요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 기사 인터뷰 요 알부동산 대표분이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저는 읽은 거였는데 보면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그렇죠. 그 집을 본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구 항상 거주하고 있는 관계 인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서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 살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뭐 예를 들자면 인천 구도심에 도시재생하고 있는 곳에 와서 살아라라고 하면 서울 사람 안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천 구도심에 뭐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좀 빈티지한 약간 개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낡은 주택이 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 있으면 가격도 만약에 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매수해서 가서 만들어 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간간히 또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한 번씩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죠. 오며 가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거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다. 지금 이런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이 관계 인구를 늘리는 데 중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세컨하우스가 그렇죠. 세컨하우스 붐업이 몇 년 전에 가려고 그랬어요. 유도도 좀 하려고 그랬고 근데 지금은 세컨하우스는 뭐예요? 적폐잖아요. 적폐잖아요. 세컨하우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념 이거 그러니까 공공에서 주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서울시 같은 경우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라든가 뭐 특수한 지역에서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민간의 긍정적인 참여들도 왜냐하면 아파트 말고 내가 가끔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뭐 멋있는 옛날엔 전원주택 개념으로 소비를 했지만 구도심에 이런 주택들도 그런 형태로 소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어떤 기회, 어떤 민간의 참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되지 않을까? 뭐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기회 또는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잘 정착돼서 사람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부동산에서 잘 뒷받침해주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또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거 저도 이제 지역의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골목 안에서 이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거는 우린 저쪽은 라이프 스타일을 중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무가 이쁜지 바람이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택을 소개하고 이제 그런 잡지 느낌으로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그 골목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보면 막 최신식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한 게 아니라 낡은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 하고서 장사들을 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골목을 간다거나 어떤 동네에 갈 때 보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새로운 골목을 개척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잘 봐요. 어떤 포인트들을 두고서 여기는 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디벨로퍼 마인드로 이 골목이라든가 재생을 사실은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 동네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개척하고 개척자가 돼서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골목들을 재생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수단으로서도 또 확장될 수도 있어요. 적폐. 근데 결과적으로 도모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저는 약간 좀 언밸런스한 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집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투기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아니 도시 재생의 목표가 다시 사람들이 가서 살게
활성화하게끔 하려고 하면 그걸 당연히 집가는 뒷받침돼 따라오는 건데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 아니 아무도 안 사는 데를 가서 살게끔 해주는 건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의 재생을 통한 개발의 어떤 이익 향유도 결국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지. 방향이 지금 엉뚱한 대로 살짝 틀어졌는데 네네네네. 자 도시 재생을 한답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